방 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침대 위에 며칠째 그대로인 옷더미, 책상에는 다 먹은 컵라면 용기, 바닥에는 뭔가 쌓여 있는데 뭔지도 이제 잘 모르겠고, 여러분도 알아요. 치워야 한다는 거.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일어나서 저것만 치우면 되는데.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냥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또 폰을 집어들고 또 멍하니 있다가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하죠. 나 왜 이러지? 청소 하나 못하나?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자책이 왜 완전히 틀렸는지 뇌과학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청소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중반부에 제가 알려드릴 한 가지 연구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그것만큼은 꼭 들어보세요.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그냥 기분만 나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못하게 되냐면 설거지, 샤워, 약 먹기, 심지어 물 한 컵 마시는 것도요. 이걸 전문 용어로 행동 억제, behavioral inhibition이라고 해요. 우울증 환자의 약 86%가 이 증상을 보고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2021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이 우울증 환자 4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유독 우울할 때 이런 게 힘들어질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닌 건가? 맞아요.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뇌의 구조적인 변화거든요. 잠깐,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 내가 그냥 게으른 거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도 하던데. 이 생각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냐면 의지력은 내 특정 부위가 작동해야 발휘되거든요. 그 부위가 바로 전전두엽, 즉 PFC예요. 전전두엽은 계약을 세우고 행동을 시작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뇌의 CEO예요. 지금 당장 눕고 싶지만 청소를 먼저 하자고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부위거든요. 근데 우울 상태에서는 이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떨어져요. 2019년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IMH 연구팀이 fMRI로 촬영한 결과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전두엽 활성도가 평균 34% 낮게 나타났어요. 34%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청소를 못하는 건 의지로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를 만들어내는 기계 자체가 고장난 상태라는 거예요. 시동 걸리지 않는 차한테 왜 안 달려? 라고 화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전전두엽은 왜 갑자기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원인이 남아요. 바로 HPA축,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축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HPA축이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위기 상황에 대처하게 해줘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에 혈액이 몰리고 집중력이 올라가요. 위험에서 도망치거나 싸워야 할 때 필요한 반응이에요. 근데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 혹은 우울 상태에서는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과도하게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전전두엽의 신경세포가 실제로 위축되기 시작해요. 2020년 예일대학교 신경과학팀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전전두엽 신경 연결망이 최대 20% 감소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울이 오래 지속되면 뇌가 물리적으로 변해요. 그 결과로 행동을 시작하는 능력이 실제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성격이나 의지력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여기서 한층 더 들어가 볼게요. 청소를 하려면 일단 청소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야 하잖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하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요.
그 기대감을 만드는 게 바로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 좋게 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보상을 예측하게 해주는 신호예요. 저걸 하면 좋아질 거야 라는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화학물질이에요. 근데 우울 상태에서는 이 도파민 시스템이 심각하게 저하돼요. 구체적으로는 복직 피계부에서 측자핵으로 이어지는 보상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2022년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인지네 연구소 연구팀이 밝혀낸 결과인데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활동을 해도 일반인보다 도파민 신호가 평균 40% 적게 발생한다고 해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청소를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 뭘 해도 의미 없을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이 그냥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보상 신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는데 왜 목적지를 못 찾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이 도파민 결핍 상태가 만들어내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상태예요. 2018년 스탠포드 대학교 행동신경과학 연구팀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과제를 시도할 기회를 줬어요. 성공하면 작은 보상,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울 증상이 있는 그룹은 시도 자체를 평균 60% 더 적게 했어요. 연구팀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력감, learned helplessness이에요. 학습된 무력감은 1967년 마틴 셀리그만이 발견한 개념이에요. 당시 실험에서 셀리그만 연구팀은 개들을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켰어요. 그 다음에 충격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개들이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서 전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우울도 똑같이 작동해요. 우울이 오래 지속되면 뇌는 자동으로 이 패턴을 학습해요. 내가 뭘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시도해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이게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스키마로 굳어져요. 스키마는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기본 틀이에요. 한 번 형성된 스키마는 증거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세상을 그 틀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이 더러워진 걸 봐도 뇌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어차피 청소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나는 어차피 다시 더럽힐 거야. 이미 너무 늦었어. 이건 뇌가 학습한 패턴이에요. 나쁜 성격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 민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32살 스타트업 마케터예요. 작년에 번아웃이 왔어요. 회사 일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고 개인적인 일도 겹쳤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도 못 챙겨 먹고 샤워도 이틀에 한 번이 되다가 사흘에 한 번이 됐고 방은 한 달 가까이 그대로 렀어요. 근데 민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진짜 게으른 것 같아. 청소 하나를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해. 나는 왜 이럴까?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청소하고 싶었어? 민지가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하고 싶다는 감각 자체가 없었어. 그냥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어. 그게 바로 도파민 회로가 마비된 상태예요. 하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 것.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직 가장 중요한 걸 안 말했어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빨리 악화되는지 아세요? 2023년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국내 성인 1,200명을 6개월간 추적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초기 경미한 우울 증상을 보인 사람들 중에서 적절한 개입 없이 방치된 경우 56%가 6개월 이내에 중등도 이상으로 악화됐어요. 그리고 악화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가 뭔지 아세요? 일상적인 작은 행동의 감소였어요. 청소, 식사 준비, 샤워 같은 것들이요. 이게 왜 소름이냐면
우울이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데 행동을 못하면 우울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전전두엽이 약해진다. 행동 못한다. 코르티솔이 더 분비된다. 전전두엽이 더 약해진다. 한 번 빠지면 혼자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악순환은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작동해요. 2015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인데요. 우울 증상이 있는 성인 76명에게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매일 아주 작은 집안일 하나만 하게 한 거예요. 컵 하나 치우기, 책상 위 물건 하나 정리하기, 그 수준이에요. 6주 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참가자의 68%에서 우울증 상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어요. 뇌 MRI를 찍어보니까 전전두엽 활성도가 실제로 높아져 있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아주 작은 행동 완수가 도파민 신호를 소량 발생시키고 그게 전전두엽을 조금씩 되살리기 때문이에요. 엔진이 꺼진 차를 다시 켤 때 처음엔 시동이 약하게 걸리잖아요. 그 약한 시동음이 점점 강해지면서 엔진이 살아나듯이 뇌도 똑같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총 4가지예요. 첫 번째, 2분 행동 규칙을 적용하세요. 청소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딱 2분만 움직이는 거예요. 컵 하나 싱크대에 놓기, 바닥에 있는 옷 하나 집어 올리기, 그게 끝이에요. 뇌는 완성된 행동에 반응해요. 아무리 작아도요. 2분짜리 행동 완수가 도파민 신호를 만들고 그게 다음 행동의 에너지가 돼요. 두 번째, 자책하는 생각을 언어로 외부화하세요.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속으로 삼키지 말고 종이에 그대로 써보세요. 나는 지금 뇌의 도파민 회로가 저하된 상태야. 이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이렇게 직접 써보세요. 2017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 연구에 따르면 자기 생각을 언어로 외부화하면 섬엽, 인슐라와 전 대상 피질, ACC의 과활성이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돼요. 감정을 명명하는 것만으로 뇌의 조절 기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단 극도로 낮은 강도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냥 서 있는 것도 됩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됩니다. 창문 열어서 바람 한번 맞는 것도요. 신체 활동은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게 전전두엽 활성화를 도와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미세한 신체 움직임도 뇌에는 신호가 돼요. 네 번째, 혼자 하지 마세요. 학습된 무력감이 형성된 뇌는 혼자서 그 패턴을 깨기 굉장히 어려워요.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만으로도 전전두엽 활성도가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통화하면서 청소하기, 유튜브 같이 하는 영상 틀어놓기, 카페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하기. 혼자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사실 우울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증상이거든요. 나 혼자 해야 해 라는 생각도 학습된 무력감의 한 형태예요. 정리해 볼게요. 우울할 때 방 청소조차 힘든 이유,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전전두엽 활성도가 34% 떨어져 있고 도파민 신호가 40%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뇌가 실제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패턴이 더해져서 시도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려요. 이건 뇌의 상태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신호거든요. 그 신호가 살아있는 한 뇌는 다시 바뀔 수 있어요. 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 뇌는 평생 변할 수 있어요. 굳어진 스키마도, 망가진 도파민 회로도 조금씩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부터요. 오늘 이 영상 본 것, 그게 이미 그 시작이에요. 컵 하나만 치워보세요. 딱 하나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는 왜 이럴까?로 자책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 링크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꽤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어떤 사람들은 슬픈 기억만 계속 떠오르는지 해마와 기억 공고화 메커니즘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